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오늘은 120회 토질 및 기초교사 용어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1번 동적 콘 관입시험의 현장 적용성. 요거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 자, 2번 토량의 환상계수. 이거는 시공기술사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3번 암석의 동결작용. 요것도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4번 동결융에 의한 집안의 연화현상. 이것도 토질 문제 괜찮은 문제고요. 5번 집안 반력계수 K와 그리고 탄산계수 E.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6번 그물망식 뿌리말뚝. 이것도 한 번씩 보셨을 테고. 7번 이력곡선. 이것도 내진 챕터에서는 기본이 되는 사항이죠. 8번 석축의 안정성 검토 시 시력선의 역할. 석축 안정 검토는 최근에 118회, 116회 계속 나오고 있죠. 2회에 맞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문제고요. 9번 계면활성제 계열인 고성능 다기능 그라우트제의 공학적 특성.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요거는 시공 문제에 가깝죠. 자, 10번 제어 발파의 디커플링 방법.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 많았을 텐데 이것도 시공 문제에 가깝습니다. 11번 기초구조물 설계 시 집안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 요거는 좋은 문제죠. 12번 PBD의 웰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 요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13번 소알 발파 방법 및 장형량 계산. 요것도 시공결사 문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3문제를 읽어봤는데 시공결사 문제 같다라는 제가 표현한 문제가 벌써 4문제나 됩니다. 그러면 요 4문제를 제외하고 9문제를 선택을 하셨을 거고, 나머지 한 문제를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 토질 및 기초교사를 공부하시기 전에 시공교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13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알지 않았을까, 오히려 선택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는 요 시공교사 관련 문제, 토량환상계수, 그라우트제, 그 다음에 디커플링, 소알발파, 장형회 요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난이도 평가를 해볼게요. 시공결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요거는 중에서 하, 제가 봤을 때는 하 정도이지 않을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로지 토지를 준비하셨던 분들께서는 요 4문제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중상의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강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콘 관입시험의 현장 적용성이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동적 콘 관입시험의 개요를 쓰고 현장 적용성을 한 페이지를 쫙 쓰는 것도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적용성이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동적 콘 관입시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시험 방법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반 페이지를 채운 다음에 그리고 답으로 달려가는 이런 스타일로 답안을 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시험 요 개요라든지 방법, 특징 이런 걸 할 때 정적 콘 관입 시험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물어본 현장 적용성에는 최근에 이제 동적 콘 관입 시험 같은 경우는 포장 하부에 강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문제가 개요, 방법, 특징, 현장 적용성 일반적인 내용을 써도 맞을 수도 있지만은 포장 하부의 강성을 예전에 PBT 시험이라든지 CBR 시험으로 판단했던 것을 이제는 동적 콘 관입 시험을 판단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됐으면은 아마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고요. 요거를 제외하고 쓰셨더라도 아마 6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토량 환상계수 C와 L. 자, 토량 환상계수는 본업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겠지만은 이 토량 환상계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방공학적으로 다가갈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토량 환상계수는 시공길사 분들이 시험 보시는 것처럼 산정 방법이라든지 혹은 적용 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시면은 그래도 일반적이고 그리고 기본 점수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 값이 뭐고 L 값이 뭐고 일반 토사는 값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안반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런 썰을 좀 푸른 다음에 적용 시 유의사항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암석의 동결작용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암석의 동결작용으로 인해서 암석의
불연성면에 동결, 팽창을 하게 되고 그 불연성면이 확장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풍화가 진행된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셨으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시간 거동이라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내적 요인은 팽창성 문제, 스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퀴징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외적 요인에 있어서는 풍화작용이라든지 슬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풍화작용 안에 물에 의한 작용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용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결작용은 외적 요인의 물리적 풍화 안에서도 물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시되 기본 대제목은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대책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동결융에 의한 집안의 연화현상. 집안의 연화현상은 3번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강국수가 동결되었다가 팽창하고 그리고 이제 녹을 때 집안이 연약해지는 현상인데 집안의 연화현상은 강국수가 녹는 융의 속도가 배수 속도보다 빠른 경우 이제 발생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앞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이런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나머지 내용들이 문제점 대책 그러니까 지방공학적인 뻔한 문제점 있죠. 기초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굴착을 할 때 이런 문제점 그리고 대책 아니면 포장면이라든지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두 문제를 같이 선택하는 것은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자,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집안의 반려개수 K 그리고 탄환계수 2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집안 반려개수는 이제 PS 곡선을 꼭 그리셨어야 되고요. 2는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리셔야 되죠. 이것만 그려도 아마 기본 점수를 먹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산정 방법이라든지 활용, 적용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각각 쓰는데 나중에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것까지 쓸 수 있으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그물막식 뿌리말뚝. 요 뿌리말뚝은 이제 마이크로 파일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면 마찰로만 지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물망식 뿌리말뚝이 나왔을 때는 소구경 현타 말뚝 그러니까 CIP라든지 그런 것과 비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시면 상당히 훌륭한 답안이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뿌리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구조물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굴착을 할 때 이렇게 언더피닝 개념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터널을 굴착할 때 터널 상부 보강으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요도와 관련해 가지고 공법의 적용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활용성에 대해서 답안을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이력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력곡선은 어떻게 산정하는 줄만 알면 되겠죠. 전달 능력과 전달 면역률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AT고 그리고 이게 AL이죠. 이 관련된 공식들을 쓰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곡선 같은 경우는 이력곡선의 작도 방법이라든지 산정 방법 같은 얘기죠. 산정 방법과 그리고 활용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석축 안정성 검토 시 시력선의 역할. 석축의 안정 조건은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제 서브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시력선만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썼으면은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석축이라는 이런 시력선의 역할이지만은 석축의 일반적 안정 조건을 쓰시고요. 그리고 중제목이라든지 그렇게 뽑아가지고 시력선의 역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9번 계면활성제 계열인 고성능 다기능 그라우트제의 공학적 특성. 요거는 완전 그 시공 문제 같은데요.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에 추가하는 혼화제이거든요. 그러니까 5% 미만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요게 들어간 그라우트제는 그 그라우트제 내부에서 기포작용이라든지 분산작용 이런 작용을 해서 물 시멘트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적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이제 첨가를 했을 때 콘크리트의 강도는 어떻게 되고 함량, 콘크리트의 강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강도는. 그리고 그라우트제의 가장 중요한 수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함량에 따라 이렇게 어느 정도 줄어들겠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쓰시고 옆에 내용을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아마 토질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생소한 문제지만은 시공길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와 내용 쓰고 부착력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수밀성이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썰을 풀면 되겠죠. 자, 10번 제어 발파의 디커플링 방법. 디커플링 계수 DC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천공을 하고 요 일부를 장약을 합니다. 그러면 요 디커플링 계수 DC는 장약경 분의 천공경을 말하고요. 요 DC 값이 클수록 발파 에너지가 제어가 되고 요 모함의 손상이 적고, 그리고 발파면이 매끈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방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요 산정 방법이라든지 디커플링 계수의 적용성이라든지 한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기초구조물 설계 시 집안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 요거는 이제 집안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한 7, 8개가 돼서 답안지를 그냥 요것만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액상화에 대한 개요를 조금 쓰고 발생 원리에 대해서 조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전달 능력 타우는 C이지만은 C는 없고 플러스 시그마 V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U의 탄젠트 파이 요렇게인데, 요렇게라고 이제 발생 원리에 대해서 요렇게 쓴 다음에 요 케이스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만약에 지하수의 상부 집안이다. 그러면은 시그마 마이너스 U에서 U는 미발생 이렇게 내용을 조금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안심도 20m 뭐 이하 집안, 그러면은 뭐 시그마 값 증가에 따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단답식으로 이렇게 답만 쓴 사람들은 아마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할 거예요. 발생 원리에 대해서 먼저 썰을 풀고 그 다음에 이 답을 쓴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원리다 라고 써주셔야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PBD의 외열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 요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배수재의 투수 개수라든지 단면적, 길이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외적 요인은 연약 지반의 두께라든지 혹은 외력, 토합이라든지 뭐 측방요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남는다 싶으면은 외열 저항의 감소 대책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쓰시면은 한 페이지가 되겠죠. 자, 13번 문제, 소활발파 방법 및 장향량 계산입니다. 소활발파는 암석이 너무 커서 적치나 운반이 안 될 때 그것을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시공학에서는 천공법과 그리고 복토법 그리고 사혈법이 대표적인데요. 이 방법들하고 특징을 같이 쓰시고요. 그러면 이 반문제는 되고, 장향량 계산은 요거는 이제 뭐 전혀 시공학적인 문제인데 뭐 폭약의 종류하고 양을 결정해서 시험 발파를 한 다음에 발파 개수를 선정을 하고요. 장향량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3문제 중에 지금 4문제가 시공학적인 문제인데요. 요거는 혹시 주변 분들 혹은 학교 다닐 때 시공학 교재를 보시면은 요 문제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13번까지 다시 한번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1번 동적 콘 관입시험의 현장 적용성이지만은 현장 적용성만 달랑 쓰기보다는 동적 콘 관입시험 방법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이런 다른 시험들과 비교해서 기술한 다음에 그리고 현장 적용성이라는 답을 마지막에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소량 환산 계수는 이건 완전히 시공학적인 문제인데요. 산정 방법과 적용시 유의사항 쪽으로 쭈쭈쭈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암석의 동결작용. 요거는 보통은 불연성면에 얼고 녹고 그 다음에 문제점 대체 이렇게 쓰실 텐데요. 그렇게는 토질교사 보시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암석의 동결작용이 암석의 시간 거동 중에 어떤 흐름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던진 다음에 요 내용 썼으면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동결융에 의한 집안의 연화현상. 요거는 뭐 요런 메커니즘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그래서 3, 4번은 유사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선택을 2개 중에 하나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집안 발력계수와 탄성계수. 요 그래프 하나씩만 시험장 가서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를 그려서 그래프를 읽으시던지 추가적으로 산정 방법 활용, 적용 시 유의사항, 관계까지 쓰시면 좋은 답안일 것 같습니다. 그물망식 뿌리말뚝인데 요거는 그 이춘석 교수님 교재 보면 요 그림은 있어요. 근데 요 그림만 그리시면은 좋은 점수는 못 받고요. 뭐 요런 내용까지 조금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 말뚝과 소구경 현타 말뚝의 지지 메커니즘. 소구경 현타 말뚝은 주면 마찰력과 선단 마찰력을 지지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마찰 지지 말뚝이다 라는 것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은 상당히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력 곡선은 작도 방법과 활용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이력 곡선과 응력 변형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석축의 안정성 검토. 요거는 석축의 안정조건과 시력성과 엮어서 쓰시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한계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은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하고요. 그 아래 문제는 이제 뭐 됐고요. 11번 집안의 액상화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 요거 같은 경우는 꼭 쓰실 때 발생 원리와 그리고 답과 옆에 이런 것들을 곁들여 쓰시라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번은 웰정에 요것만 쓰지 마시고요. 웰정 감소 대책이라든지 웰정을 고려한 설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0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용어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